전국 택시업계가 오늘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이 14%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개인 사업체는 한 해 평균 1억 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2,737만 원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한 달여 만에 1,90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은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동훈 기자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한 달 만에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2.35포인트 오른 1,90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넘은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인데요. 전일 스페인 국채금리가 하락했다는 소식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 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코스피 지수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 후반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537억 원, 528억 원치를 내다 팔았지만 외국인이 2,205억 원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1,741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업, 기계, 종이, 목재, 의료, 정밀이 올랐고 섬유, 의복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도 뚜렷했습니다. 포스코는 2, 4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0.79% 상승했고 현대모비스도 1% 이상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이날 3.98% 급등했고 5월 전력 판매 수입 증가 소식을 내놓은 한국전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LG디스플레이, 롯데쇼핑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 548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1개를 포함해 275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예,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화학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고요? 예,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일 화학주를 사들이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으로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고요. 또 화학업체들의 실적이 2, 4분기를 바닥으로 이후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화학업종 지수는 0.73% 올라서 닷새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도 호남석유가 2. 예, 한동훈 기자 연결해서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 듣고 있었는데요. 오늘의 시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1,900선 회복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사흘째 순매수를 이어주고 있다는 점 역시 지수 상승을 이끈 동력이 됐었는데요. 유로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 오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모두 일제히 올랐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빨간불이 켜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동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다시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화학업종 지수는 0.73% 올라서 닷새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호남석유가 2.74% 오르면서 3일째 강세를 보였고요.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 LG화학, OCI 등 다른 화학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최근 화학주 반등을 이끌고 있는 투자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기관은 5거래일 연속으로 화학주를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최근 5거래일 동안 OCI를 603억 원, SK이노베이션을 367억 원, 금호석유를 327억 원 사들이는 등 화학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외국인 역시 호남석유와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을 매수했습니다. 이 같은 매수세는 2, 4분기 화학 업황이 바닥을 찍고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3, 4분기 화학업종의 영업이익은 2, 4분기보다 25.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태희 동부증권연구원은 석유화학 제품 전반의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고 일부 제품은 상승세로 돌아서 화학 업황 바닥이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지준율 인하와 소비 보조금 지원 등 경기 부양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2, 4분기 화학업체 실적이 바닥을 찍고 3, 4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로 하이마트 인수가 꼽히고 있는데요.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예, 하이마트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롯데쇼핑과 SK네트워크스, 이마트 등 세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하이마트 매각 본입찰 마감 결과 롯데쇼핑과 SK네트워크스, 이마트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이들 업체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주당 7만 원에서 9만 원 미만의 가격대를 써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마트 매각 지분이 65.26%인 걸 감안하면 주당 7만 원일 경우에는 1조 원, 9만 원일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이 됩니다. 또 다른 인수부로 거론되었던 MBK 파트너스는 웅진코의 인수에 집중하기 위해서 막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마트 측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확정하고 세부 인수 조건 등을 협의한 뒤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 매각은 큰 변수가 없는 한 8월 중에는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하이마트 인수전에 참여한 이 3대 업체의 공통점은 가전 유통에는 처음 진출한다는 점인데요. 유통업종의 경우 정부 규제와 내수시장 포화 우려로 신사업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가전 양판 업체인 하이마트 인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국 택시업계가 오늘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출퇴근길 시민들은 평소보다 버스와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지만 택시 파업을 뒤늦게 접한 시민 일부는 지각 출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택시노사는 이번 파업에 전국 250여 개 회사 소속 법인 택시와 16만 5천여 대인 개인 택시 등 택시 25만 대 대부분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노조는 또 서울광장에서 LPG 가격 인하와 택시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었습니다. 국토부는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지하철 막차 운행을 30분에서 1시간 늘리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대폭 늘렸지만 모든 교통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지난 2009년 10월 노동부 장관 시절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과 비밀 회동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지침을 받고 극비리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다는 설이 당사자를 통해 공개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당시 양측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에까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실장은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일부를 송환하고 남한은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며 한 달 뒤인 11월 개성에서 남북당국 간 비공식 회담이 열렸으나 이듬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됐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이 14%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82개 자산운용사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3,05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98억 원 줄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펀드 순자산 가치가 하락해 운용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89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해 수익률 1위에 올랐고 대신자산운용이 139억 원의 당기 순손실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개인사업체는 한 해 평균 1억 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2,737만 원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영세업체입니다.
퇴직자나 주부 등이 많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매출액 기준으로 제과점이 평균 2억 1,9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업이익률은 치킨 전문점이 32%로 가장 쏠쏠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유럽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유로존 국가들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구제 금융 재원을 4,65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모인 G20 정상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과 선언 이행을 위한 공약 사항을 담은 로스 카보스 성장과 일자리 액션 플랜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그리스가 유로존 내에서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정부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신민당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전 연정 성립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당 신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2위를 한 급진 좌파연합, 3위를 한 사회당 등과 연쇄회동해 연립정부 구성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 구성 임박, 정부 구성 목적 등의 제목으로 연립정부 출범이 임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 인선과 구제금융 재협상 방안, 각 당의 강요 배분 등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금융지주가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은 경제부의 김능현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3월 2일이었죠. 출범했던 농협금융지주의 이대 회장이 어제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농협금융지주 회장 추천위원회는 어제 신총식 현 지주회장 후임에 신동규 전 은행연합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지주 측은 오늘 주주총회를 열어 신회장 선임을 의결했습니다. 회초인 당초 이철희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권태진 전 총리실장을 유력 후보에 올렸다가 외압 논란이 일자 결국 제3의 인물인 신 회장을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전 회장은 추천 직후 농협과 농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경상남도 거제 출신이고 경남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웨일즈 대학에서 금융경제학 석사, 경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재무부 자본시장과장, 대경원 금융정책과장, 대경부 공보원 등을 거쳐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을 지낸 모피아 출신입니다. 예, 신 회장 선임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신총식 현 회장이 취임 100일도 안 돼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신총식 회장은 농협 내부 인사인데요. 이 때문에 농협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관료 출신을 앉히기 위해서 사퇴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 회추위가 추린 최종 후보 명단을 보면 모피아, 즉 전직 재무관료 일색이었습니다. 다만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데는 진통이 적지 않았는데요.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신동규 전 은행연합회장, 권태신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희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외부인사 4~5명과 내부인사인 김태형 전 농협 신용부문 대표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이철희 전 사장과 권태신 부위원장이 유력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세간의 여론을 의식해 결국 최종 후보에서 배제됐고 신동규 회장이 낙점됐습니다. 이철희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딥사라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매제이고 권태신 부위원장은 민간인 사찰의 몸통으로 지목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는 것입니다. 결국 5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금융지주가 현 정부의 기국공신이나 전직 고위 관료로 채워진 것입니다. 예, 농협 노조 측에서는 여전히 신동규 회장의 취임을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임 신동규 회장이 비록 관직에서 물러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낙하산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농협금융에 간섭하기 위해 신동규 회장을 내려보냈다는 것인데요. 노조는 농협집행부와 정부가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부의 관심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회장 자리까지 전직 고위 관료가 차지한 것은 농협의 경영에 간섭하기 위한 관치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부의 김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T가 LTE 서비스와 네트워크의 고품질 대중화에 나섰습니다. SKT는 오늘 LTE 2.0 시대를 선언하고 고품질 서비스와 생활 밀착형 LTE 연계 서비스, 기업 고객 생산성 향상 솔루션 등 LTE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T는 이달 말 LTE 전국망을 완성하고 다음 달 1일 LTE 고속도로로 불리는 MC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품질의 음성, 영상, 데이터가 통합된 프리미엄 서비스로 진화한 VoLTE 서비스명을 HD 보이스로 정하고 연내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고성능 스포츠 쿠페 뉴 아우디 S5를 출시했습니다. 3.0 TFSI 엔진이 장착돼 최고 출력 333마력을 자랑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불과 4.9초 만에 돌파합니다.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와 4가지 운전 모드, 풀타임 다륜 구동 시스템과 카트로 최신 버전 등이 탑재돼 다이내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8,980만 원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 예정인 한이후 FTA 관세 인하 효과를 미리 반영했습니다. 소주 처음처럼이 영국의 유통업체인 테스코에서 팔립니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2,000 상자를 영국으로 선적해 다음 달부터 뉴몰든 지역의 점포에서 병당 6,000원가량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컨트롤러 업체인 LAMD사를 인수했습니다. LAMD는 스토리지 컨트롤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로 SK하이닉스는 지분 전량 인수를 통해 기술과 인력, 자산 등을 흡수하게 됩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